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기대 심리가 약간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일단 초금매 매물들이 대부분 소진이 되면서 매물 증가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매물이 속절없이 쌓여가기만 하면 가격 자체의 낙폭이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2022년과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이 1월 마이너스 1.49%에서 지난달 2월 1.15% 정도로 격차가 서서히 줄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서울도 1월 마이너스 1.25%에서 2월 마이너스 0.80%로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뭔가 조짐이 일어난다고 느껴지는 건 바로 지방에서의 낙폭이 축소가 된다는 점이죠. 미분양의 부담이 다 돼버린 대구가 마이너스 1.92에서 마이너스 1.74%로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부산도 마이너스 1.73에서 마이너스 1.48%, 대전은 마이너스 1.71에서 마이너스 1.31%로 축소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은 여전히 낙폭은 줄고 있지만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궤적이 다르다. 급격한 하락세라는 각을 그리다가 올해 들어서 완만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급경사 구간을 형성했던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건데요. 이런 하락세 궤적으로 가게 되면 결정적인 반등의 요소가 개입하는 극적 전환이 일어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당분간 집값은 올해까지 이런 식의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전세가도 점차적으로 뚜렷한 하락세에서 벗어나는 느낌도 듭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2.29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은 마이너스 2.95에서 2.16%로 여전히 전세 약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변동률도 동반해서 전국 마이너스 0.29%로 전월 마이너스 0.33%에 비해서 떨어져 나가는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제자리 걸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달간의 수치를 보더라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던 집값 추세가 뭔가를 좀 추스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부동산 심리가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황이 그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언제든 걸어 나올 수 있다는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걸 시그널로 보내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6개월 만에 2,000건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난 2022년 10월 559건이라는 최악의 거래량을 보였었는데요. 무슨 동네 아파트 거래량도 아니고 그냥 100대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빈사 상태. 근데 2월 거래량이 2,166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확실히 달라진 수치죠. 물론 2022년에 고강도 기준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몰아치게 되면서 거래는 거의 얼어붙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해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고요. 가격, 메뉴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2,000건에 이르는 거래량이라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평균 거래량 5,000건에 이르기에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본격적으로 거래 시장에 뛰어들 만한 환경은 여전히 추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전월세 시장은 서울 수도권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기에는 상당히 약세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건 결국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매물을 내놓는 움직임과는 달리 전세가가 누르는 가격 하방 압력에 대한 추이가 여전히 낙폭을 키울 수 있는 불안 심리를 떠받들고 있어서 쉽게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서 내놓는 매물에 손이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일명 선택적인 손절이 일어나고 있죠. 금매가 저가에 팔려나가는 2022년 가격선에서 이젠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물량에 대해선 완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단순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매수세가 회복되었다고 말하기에는 터무니없는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양상은 그대로 분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성비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아파트에 대해선 여지없이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분양가 면에서 터무니없는 가격대가 아니어서 경쟁률이 11대 1을 넘어섰고요.
동탄 파크하너스, 여기도 특공해서 아주 부진했었는데 1차 청약에서 중대형 평수가 청약 가구 수를 모두 채우는 부분적인 선방했습니다. 99제곱이 5억 후반이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검단, 금강 펜테리움도 나름의 선방이라 볼 수 있죠. 검단이 최근 청약 기피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었는데 그래도 분상제 가격을 들고 나온 4억대 가격으로 2.1대1의 경쟁률을 채워놓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 대비 뭔가 매수세를 붙일 만한 요소가 있는 곳들은 그래도 1차 청약에서 나름의 선방을 한다는 거죠.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가격대를 낮출 수 있는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대체로 5구제곱 거래가 40% 선에서 50%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가를 계속 높여서 나오는 매물들이 팔려나가기에는 여전히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상급지 거래에선 몇몇 가격선을 회복한 거래들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외에는 대부분이 소형 저가 거래가 바닥 거래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부동산 하락세 궤적이 완만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집값이 호가 중심으로 가격 벨트를 위로 밀어올리는 듯한 현상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봄을 날리는 결정적인 호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규제 완화라는 자극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반응하고 있는 단발적인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시 부동산 시장 자체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버리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젠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린 금리를 실행하는 은행이 박살이 나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그리고 뒤를 이어서 시그니처 은행 파산, 그 뒤를 이어서 유럽의 두 번째 규모로 알려진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금융권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전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곳들의 파산 위기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죠. 이건 정말 글로벌 위기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데요. 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가뜩이나 최근에 대규모 고객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서 위기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죠. 근데 최대 주주가 거의 선졸에 가까운 얘기가 나오자 이건 그대로 파산 각이구나. 주식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 크레딧 스위스 은행 주가도 30% 정도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냥 거덜날 정도로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손실을 떠안고 있었던 은행으로선 최대 주주 전주도 외면하는 상황이어서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연 미국 국채금리도 폭락에 가깝게 떨어지게 됐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국채와 금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특히 국채금리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시에 은행 주가는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 40대 주요 은행에 속해 있어서 이 은행과 연계된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가 그대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서서 급전이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어마무시한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산하에 있는 다른 은행의 건전성이 과연 철통방어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지금 사방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위기의 전조현상은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았던 우리나라 부동산 시황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도 접어들 수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가장 걷잡을 수 없는 은행과 다이다이로 연결된 부동산 관련 금융 시스템은 한순간에 붕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2022년의 폭락은 귀여운 수준인 거죠. 역대급 파장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동산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확실히 경기 침체를 기조로 나타나는 특히 금융기관의 혼조세는 이후 부동산 시장 자체를 그냥 한꺼번에 갈아엎어버릴 만한 파괴력도 분명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매매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약간의 부동산 심리가 완화되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여전히 전월세 시장은 꼼짝도 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반등은 여전히 머나먼 정글이다. 게다가 이런 부동산 시장의 호재는 글로벌 은행의 파산 위기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면 극한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당초 기준금리에 목맸던 분위기는 당장 파산 위기에 몰린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연쇄부도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히 부동산과 연계된 접촉점은 그냥 썩은 동아줄이 될 가능성 많습니다. 역시 비상등이 켜진 경기 침체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 뒤통수를 치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